자, 이렇게 해상, 운임 그리고 HM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계장 전문가와 함께 계장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 이주 SP인베스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개선 키워드라고 하네요. 제가 계장 키워드를 바로 열어볼 텐데 왜냐하면 두 분의 계장 키워드에 다 대선이 있어요. 이주 본부장, 6.3 대선 대응, 길건우 대표. 대선 그 이후 저희가 앞서 대선 특집도 했거든요. 네. 길건우 대표. 대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최근에 2,700 딱 찍고 나서 여기서 살짝 이제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보면은 이제 2,696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기존 대선이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항상 대선 효과가 대선 딱 끝나고 나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론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대선은 그 이유가 기존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조기 대선이잖아요. 네. 하면서 아마 가장 먼저 대응을 하는 게 관세 협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뭐 일본과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의외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사실 5월에 수출 동향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기존보다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만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3천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하고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조금 탄력받고 네, 나머지 PA 섹터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무난하게 2,800 이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천, 4천, 5천 이야기를 할 때 2차 전지가 못 가고 어떻게 3천 가냐. 또 삼성전자가 못 가고 어떻게 3천 가냐. 그래서 네. 역으로 2차 전지하고 대형 반도체를 노려야 된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살짝 저는 손이 가기가 조금 아직은 두려운 것 같고. 없이 가요? 3천은? 근데 이제 2차 전지 없이? 반도체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 이유인즉슨 사실은 그 DDR4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사실은 레거시 쪽 중국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5월달 수출입 동향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DDR4랑 낸드도 수출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의외로 수출이 안 나온답니다. 네. 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역시? 이게 역시. 네, 그래서 다행인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의외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저는 이때 열심히 또 담아서 주신다라고 하면 뭐 2,800, 3,000은 반도체가 또 끌고 가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 깔딱고개, 2,800 깔딱고개를 우리 길건우 대표는 삼성전자가 이제 넘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넘어줄 수 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바로는 2차 전지에는 손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2차 전지 없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가보시죠. 아직은 아니다. 가보시죠. 자, 이주호 본부장. 대선 또 네. 대선이죠. 네. 네. 가볼까요? 네. 사실 이거는 국내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서 그럼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각 후보군들 그리고 정당에 따라서 약간 살짝 다릅니다. 느낌이 신재생 쪽에서 느낌이 좀 다르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과 신재생 안에서 약간 시소 같은 움직임이 대선 결과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나 원전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승리를 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AI라던가 기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은 대표적으로 공통되는 수혜 섹터로 거론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끝나고 나서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더 잡아준다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는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모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예요? 저는 네, 네. 자동차 쪽 자동차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저도 약간 글쎄운데 네. 그래요? 주가만 네. 생각한다면 사도 되는데 저는 만약에 2차 전지 지금 볼 거면 네. 원통형 배터리도 좋지만 LMR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그 LMR이라고 해서 약간 원래는 NCM이잖아요. 코발트를 안 쓰는 차세대 배터리 네. 관련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MR과 관련된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코스모스 진소재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3 대선 대응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쪽과 원전이 엇갈릴 수가 있고 크게 보면 태양광 풍력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바로 개장에서 지금도 놓고 보면 CS 윈드라든가 그렇죠. CS 베어링 같은 풍력도 들썩이고 있고 오늘의 태양광은 좀 별게 없고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원전도 별게 없고 오늘은 약간 좀 이 에너지가 약간 눈치 보기거든요. 벌써 세로는 아닌 거죠? 세론까지는 아닌데 네. 누가 되냐에 따라서 확 단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요. 네, 지금 뭐 우세한 거는 약간 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는 뭐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결과 나와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내일 또 휴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실 지금 오늘 뭘 사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수급이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누가 승리하던 간에 상관없을 만한 섹터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호 대표, 양쪽 누가 되든 큰 문제 상관없네. 없고 누가 되든 실적 계속 잘 찍히고 누가 되든 의료 관광 계속 오고 누가 되든 네. 선크림 팔리고 지금 오늘요 보시면 네. K-뷰티 쪽이 이제 안전 뭐 이러잖아요.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방금 지금 먹는 빵 오늘 얘기하신 거죠? 안전한 것 같아요. K-뷰티 쪽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오고 있어요. K-뷰티 한번 봐주시고 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럴 때가 K-뷰티네요. 안전하니까 네. 여기도 저기도 모르겠다. 오늘은 뷰티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APR 기사도 많이 났던데 좀 가고 있고 뭐 뿐만 아닙니다. 파마 리서치 또 3% 달리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뭐 홀딩스까지 함께 가고 있고요. 눈 감고 찍어도 다 걸리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은. 예. 뭐 안전하다라고 이제 뷰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뷰티 같은 경우가 그 아마 파마 리서치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작년 3월부터 작년 3월에 8만 원대였어요. 지금 46만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러면 5배. 이제 맞습니다. 네. 뭐 이제 5배를 가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갈까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추세 자체가 아예 안 깨져요. 네, 추세 자체가 왜 안 깨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나라 K-뷰티 자체가 미국 쪽에서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일본에서는 거의 한 3년, 4년 전부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요? 네, 일본에서는 계속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V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에서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 뉴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니들샷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원래 프랑스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이제 바뀌면서 어떤 라인 쪽이 유행을 했냐면 기초 라인이거든요. 기초 라인 쪽에서 사실은 화장품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한 번에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색조는 자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초는 자주 못 바꿔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2, 3년 동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초를 바뀌었기 때문에. 기초를 바꿨으니까. 네.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잘 팔리는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요즘 휴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 좋습니다. 네. 근데 필러랑 다 좋아요. 보톡스랑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작년까지 그 정말 많이 팔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아닙니까? 맞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미고비. 오젬픽 페이스. 오젬픽.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급격하게 빼면 이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들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고요. 실적에도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적 안 빠지겠네요, 그럼. 절대 빠질 일은 제가 볼 때는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올해랑 내년까지는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주변이 불안한 시기에는 계속 안전한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계속 돌아올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장기 보유보다는 사실은 대선 결정되고 관세 협상되고 나면은요 또 다른 섹터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도 얘기했고 자동차도 얘기했고 2차 전지도 이제 어찌됐건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천 가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계속 도는데
돌다가 딴 거 좀 찾다. 그럼 화장품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화장품은 그냥 나의 안식처 같은 곳. 네. 안전하게 가자. 갔다가 숨가쁘게 갔다가 네. 화장품. 자, 오늘도 가장 좀 긴장되는 순간이어서 그런가요? 이제 K-뷰티 쪽으로 와서 많은 부분들이 좀 휴식과 안식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주호 본부장은 앞서 이제 대선 그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주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주사 한 달간, 3주간 정도 숨가쁘게 왔고요. 뭐 큰 손 자금도 들어오고 오늘은 세론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됐다. 약간 리스크 관리인가요? 아까 계속 그런 쪽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앞서 뭐 지금 두 분의 매니저님들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지주사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얼마큼 올랐다? 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조정시 매수?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오션이라던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주사가 이제 뒤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하나 같은 경우. 근데 지금 HD 현대를 잘 보시면은 예. HD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엄청 올랐어요. 근데 한화나 두산에 비해서 오름폭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50% 정도 올랐다면 HD 현대는 50%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 계열사들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같은, 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다 HD 붙은 거 주가만 보셔도 와 이거 HD 현대는 아직도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다시금 생겨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어떠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는 왜냐면 지난 정부에서도 좀 추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후보들 간의 생각이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24년도 2월 달에 밸류업으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가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저 PBR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듯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지주사 주들의 흐름이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픽은 뭡니까? 우리 뭐, 이조 본부장이 좀 저는 아낀 픽. 지주사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HD 현대인 것 같습니다. HD 현대는 0.8배도 PBR 넘은 것 같은데 또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자회사를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가 우리가 투자하기에 잠깐 껄끄러웠던 게 뭐냐면 변동성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거에 항상 변동성이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저는 끝나기에는 약간 저게 테마성으로 오른 게 아니라 네.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저 HD현대 계열사들의 움직임들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기선 부회장이 또 상속 문제도 있습니다. 네. 지분 확보. 물론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정기선 회장도 있지만 저기는 이제 정기선 회장도 저런 그렇죠. 네, 네. 있기 때문에 정몽준 네. 이사장이 이제 네, 좀 그렇죠. 연세가 네, 있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2세, 3세 네. 쪽에 뭔가 힘이 실어주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HD현대 쪽은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그러나 세로는 피해갈 수 없다. 단기 세로는. 길건우 대표, 네. 저희의 그 2차 전지 대화를 시장이 좀 엿듣고 좀 느닷없이 전고체 배터리의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수스페셜티도 5% 이상 가고 있고요. 한농화성도 9% 이상 가고 있고 약간 대선 전날에 전고체 배터리 이 재료 쪽 이슈는 없잖아요. 근데 이슈는 있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전고체 배터리 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전고체 배터리를 사시는 분들은 네. 투표를 그쪽으로 하지 않으셨나 라는 게 이제 살짝 보이고요. 예. 이제 있었군요, 이슈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몰리는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38,000원대 저점하고 거의 4만 원에서 거의 지지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뭐 무조건 안 좋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요즘에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잘 나가는 섹터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너무 못 가는 섹터를 사시면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전고체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젤 업체로 또 한 번 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소재 업체로 갔다가 이게 정말 빠르게 도는데 정말 잠깐 왔다가 가버려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 잡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않다. 그래서 네.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되면은 전고체 난리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력시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 이쪽 전고체 쪽의 소재 쪽이 일단은 달려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전체를 또 좀 버티고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끝으로요. 대차 우리 상위 종목도 좀 보면서 이 중에 특징주들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자, 지난주 금요일에 대차 많았던 종목들 보도록 할까요? 자, 미래에셋증권 탑에 있는데요, 역시. 와, HMM도 있고요. 오늘 주가 좋던데 삼성전자도 있고 쟁쟁한 종목들을 다 대차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관련한 약간 리스크 헤지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쪽에서는 블루엠텍 있고 KMW, 한때를 풍미했으나 거의 9개월 가까이 우리를 괴롭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덱스터도 보입니다. 자, 우리 이주호 본부장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종목도 좋고 선호 종목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5G 쪽 좋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5G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는 스페이스X랑 원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 이 부분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그렇죠. 주파수 경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을 뒤바꾸기 때문에 요즘에 타코라는 용어도 그렇죠. 생겼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먼저 보고 가십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5G 쪽 본다고 한다면 저는 KMW도 괜찮고 KMW. 네, 만약에 이제 미국 공장 이런 거 생각해 보면 5G 통신 장비 관련주 중에 미국 공장을 가진 기업이 딱 하나 있어요. RFHC.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공장이랑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RFHC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거는 KMW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조정폭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픈랜 시장입니다. 네. 과거에 오픈랜 시장이 부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했는데 예. 오픈랜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유선 장비와 무선 장비를 같은 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화웨이가 5G 예. 통신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근데 예. 기존에는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 쓰면은 무선 장비를 무조건 화웨이를 써야 그렇죠. 됐었어요. 예. 근데 노키아랑 에릭슨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선 장비를 화웨이를 쓰더라도 오픈랜 방식이 적용되면은 노키아나 에릭슨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지금 오픈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MW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죠. 아마 그래서 대차도 많이 쌓이고 오늘 또 누르려는 세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은 정말 1년 가까이 소외됐던 통신 장비 쪽 KMW를 유의보다는 일단 주목 종목으로 갔습니다. 우리 길건우 대표는 대차 종목 중에서 주의 혹은 선호? 저도 주목으로 가겠습니다. 주목. 네, 주목으로 가고요. 건설 가겠습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네, 최근에 이제 그 건설 섹터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네, 크게 맞아요.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네, 두 번째는 실적이 의외로 1분기 실적들이 다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실적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 세 번째는 금리 인하.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G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고점 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 대우건설은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사실은 그 미네랄 비료 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가 작년에 수주를 했고요. 저번 달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것들도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요즘에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국내 쪽도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원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요즘에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의외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선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장 미셸 빌모트라고. 네, 갑자기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부를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왜 나옵니까?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지은 사람입니다. 오. 네. 진짜요? 네. 그분이 생전에 계세요? 있습니다. 그 같이 피라미드 참여해서. 만든 사람?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아, 인천 아. 국제공항. 네, 왜냐면 요즘에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예. 아파트 브랜드도 좋지만 예. 외관적으로 또 어떻게 정말 이쁘게 하냐 이것들도 관심이 정말 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까 장 미셸 빌모트. 장 미셸 빌모트 네. 디자이너가 이번에 네, 합류했다. 같이 합니다. 대우건설 건설주도 함께 체크를 해 보시고요.